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에요. 돈, 즉 화폐가 사라지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단순히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뭐랄까, 그냥 현금이 사라진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현실이죠. 근데 이 자료는 거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근본적인 운영 체계 자체가 바뀐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노동의 의미, 개인의 가치, 자원을 나누는 방식까지 전부 다요. 네, 모든 것이 재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가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겁니다. 화폐 없는 세상, 그 이면에 어떤 질서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같이 탐험해 보시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우선 이 자료의 첫 번째 선언, 화폐가 없어진다. 사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 대부분은 이미 현금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갑에 현금 10,000원 한 장 없는 날도 많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결제 수단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종이돈이나 동전 같은 그 물리적인 형태의 너머를 보라고 말해요. 화폐의 진짜 기능이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을 매개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돈이 없어져도 이 기능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 진화된 형태의 첫 단계로 카드를 제시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는 신용카드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개인의 자산이나 신용 등급을 넘어서 질량이라는 게 기록된다고 해요. 이 질량이라는 단어가 참 낯선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이 자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 질량입니다. 질량이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혹시 비디오 게임 좋아하세요? 아, 네. 가끔 하죠. 게임에 보면 평판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점수가 오르고 그 점수로 특별한 아이템을 사거나 못 가던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네네. 알죠. 이 자료가 말하는 미래 사회는 현실이 그런 게임처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질 좋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쓸 수 있는 권한, 즉 질량이 실시간으로 부여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질 낮은 활동을 하면. 네,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무의미한 활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드의 사용 한도가 제한되는 식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이 자료는 나중에는 그 카드마저 사라질 거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더 고도화되면 물리적인 매개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개인을 식별하죠? 개인 자체가 신분증이자 신용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나 홍차 같은 생체 정보가 일종의 개인 바코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냥 몸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시스템이 내 홍채를 보고 현재 부여된 질량에 따라 가능한 활동 범위를 즉시 허가해주는 방식.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평가받는 초연결 사회의 정점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뭘까요? 어떻게 돈을 벌까에서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는 어떤 질량을 쌓을 것인가로 바뀌어야죠. 이 자료에 나오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 대통령에게 전용기나 경호팀이 제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 원수니까 중요해서 아닐까요? 자료는 그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가 수행하는 일의 질량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의 시간과 안전이 국익과 직결되니까 사회 전체가 그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바로 그겁니다. 미래 사회는 이런 원리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중요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에게는 사고 위험이 적은 가장 안전한 차가 제공되고 네. 또 긴급 수술을 하러 가는 의사에게는 교통체증을 피해서 날아가는 차를 이용할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시간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가치 있다고 시스템이 판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할 일, 즉 사회적 역할이 없다면 사회의 인프라를 누릴 기회도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회를 위해 뭘 할 것인가? 라는 자신의 소명을 찾는 게 생존 전략이 된다는 말이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미래 예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자료가 아주 급격하고 대담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특정 국가와 민족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지점부터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료에 담긴 독특한 세계관을 분석한다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 주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료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그 구조를 파헤쳐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이라는 그룹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하고요. 갑자기 대한민국과 유대인이라니 정말 의외의 전개인데요. 이 두 그룹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료는 이 두 그룹을 인류를 이끌어갈 두 형제 또는 두 지도자라고 묘사합니다. 역할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설명하는데요. 역할이 다르다. 네, 먼저 유대인은 기술과 경제, 즉 물질 세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나 구글, 애플 같은 사례를 들면서요. 한마디로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죠. 세상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엔진 역할이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할은 뭔가요? 천손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네, 여기서 천손, 편손이라는 한국 건국 신화에 나오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이 자료는 한국인, 즉 천손에게는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DNA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를 열 수 있는 DNA라고 주장합니다. 지혜를 열 수 있는 DNA요? 네, 그리고 똑똑함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똑똑함과 지혜의 차이,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요. 똑똑함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을 발전시키는 능력이에요. 자동차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들고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능력 같은 거요. 아, 유대인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지혜는 왜 달려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인류의 정신적인 차원을 다루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류라는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린다면 천손은 그 차의 핸들을 잡고 올바른 목적지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자 운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술과 자본은 유대인들이 움직이지만 인류가 나아갈 정신적 방향성은 천손에게서 나와야만 인류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시하고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와 기술을 쥐고 흔들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정작 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까지 총을 메고 다닌다는 묘사가 있었죠. 네, 그 모든 똑똑함과 부를 가지고도 스스로의 평화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 자료는 뭐라고 분석하나요? 바로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똑똑함만으로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미움이나 갈등, 불안 같은 걸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열어줄 형제, 즉 천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독특한 해석이네요.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은 어떻게 만나게 된다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상징적인 해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입니다. 아, 그 별이요? 이 자료는 그 별 모양이 사실은 거대한 광고판이라고 주장해요. 광고판이요? 국기가 광고판이라니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네, 우리는 별을 찾고 있는 민족입니다라고 온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기에 별을 새겨서 들고 다니는 민족은 유대인이 유일하다면서요. 와, 하지만 그 국기의 별은 아직 빛나고 있지 않은 그저 형태만 있는 별이라고 해요. 그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건 바로 빛나는 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나는 별이 바로 대한민국의 천손들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가치, 즉 내면에 잠재된 지혜를 깨닫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서사네요. 개인의 가치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두 그룹의 만남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더군요. 네, 일당백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일당백이요? 네, 천손 한 명이 즐거우면 인류 100명이 즐거워지고 천손 한 명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인류 100명이 함께 고통받는다. 한국인의 정신 상태가 인류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영적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한국인들이 겪는 문제점도 정확하게 짚어내요. 어떤 문제점이죠?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어떻게 그 내면의 지혜를 열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들 답답해하고 방황하고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엄청난데 그 사용법을 몰라 헤매고 있다는 진단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화폐가 사라지고 일의 질량이 개인의 가치가 되는 미래 사회,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쥔 천손과 유대인,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은 물질적 소유, 즉 돈에서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역할, 즉 질량으로 이동한다는 것. 그리고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갈 정신적 리더십, 즉 지혜의 발현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세계관입니다. 물질, 즉 유대인과 정신, 즉 천손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인류가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돈 꼭정은 세상에 맡겨두고 우리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질량을 높이는 자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자료는 기술적 똑똑함과 근본적인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똑똑함은 넘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지혜를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